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한미반도체입니다. 자, 얼마 전까지 1년간 박스권 구간 유지가 됐습니다만 최근에 박스권 상단 깨고 드디어 급등세가 연출이 됐었죠. 그래서 15만원 근처까지 올랐다가 다시 한번 눌림세 진행이 됐고 오늘 드디어 오랜만에 또 출발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거의 9% 넘는 급등세 이어지면서 다시 한번 반등에 대한 기대감 실리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 반등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한 향후 주가의 흐름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유자분들 대응이 중요하겠죠. 특히 목표가 설정부터 물려 계신 분들의 대응 그리고 신규 진입 관점까지 다양한 투자 전략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과 기관이 샀고요.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거의 비슷한 스탠스가 유지가 됐습니다만 오늘 일단 거래량이 좀 크게 터졌고 개인과 외국인은 조금 반대되는 움직임을 보이긴 했습니다. 오랜만에 개인이 좀 크게 팔고 나갔고 외국인이 크게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기관은 꾸준하게 매수세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신용 잔고를 보시겠습니다. 2.61% 기록하고 있고 과거 대비 소폭 올라왔지만 여전히 우리가 크게 우려할 정도의 수치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공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공매도 매매 비중이 상당히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부담스럽긴 한데 중요한 건 이제 대차 잔고가 되겠습니다. 일단 대차 잔고도 엄청난 폭발적인 상승까지는 아니지만 다시 한번 레벨이 올라오면서 일단 좀 상단을 제약하는 이런 움직임 최근까지는 보였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또 호재로 볼 수도 있어요. 지금 어쨌든 악재가 딱히 나온 것도 아니고 상황 제가 봤을 때 괜찮거든요. 괜찮은데 지금 공매도가 이런 식으로 쌓인다? 그러면은 오히려 주가가 급등했을 때 쇼스 퀴즈까지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급등이 또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급등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런 점도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모습인데 지금은 호재로 볼 수가 있겠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어서 동사 재무제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20년도 매출부터 보겠습니다. 2,500, 3,700 다 쉬었다 갑니다. 3,200, 1,500까지 떨어졌던 재작년. 자, 작년에 크게 반등 5,500, 올해 계속해서 상승 흐름 6,000대 진입합니다. 내년에는 더 큰 폭의 상승이 이어지면서 9,500, 후년에는 1조 돌파 이런 식으로 향후 전망도 괜찮습니다. 자, 영업이익 보겠습니다. 600, 1200 쉬었다가 마찬가지로 눌렸습니다. 300까지. 그리고 작년 반등 2500, 올해 소폭 상승 3000. 자, 내년에 조금 더 이제 실적 모멘텀은 크게 진행이 되면서 거의 5000 근처까지. 그래서 올해도 나쁘지 않지만 내년을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실적의 상황입니다. 후년도 괜찮고. 자, 단기 순이익도 마찬가지 스탠스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어쨌든 꾸준한 상승 흐름 좋아 보입니다. 다만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다 정도고. 자, 이어서 분기별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3분기에는 990에서 670으로 좀 크게 눌렸습니다. 다만 이제 4분기 가면서 거의 비슷한 수치까지 횡보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고 1분기에는 드디어 역전. 자, 전년 대비 크게 올라갑니다. 690에서 880, 2분기도 800대에서 1900으로 뒤로 갈수록 더 큰 폭의 상승. 그리고 전 분기 대비해서도 꾸준한 상승 흐름 꾸준하게 계속 유지가 될 전망입니다. 아주 좋은 실적의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도 너무 좋습니다. 과거 20대였고 그리고 최근에도 거의 비슷한 수치 20대 머물고 있습니다. 큰 변동은 없습니다. 향후에는 더 내려갈 전망입니다. 굉장히 낮은 부채 비율 걱정할 게 없고요. ROE 보겠습니다. 자, ROE가 또 강점인 기업입니다. 과거 20에서 30대, 그리고 좋았을 때 50대까지 올랐던 재작년이었습니다. 최근에 약간 들쭉날쭉하지만 그래도 20에서 30대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내년 후년 가면서 30에서 40대 근처까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익성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EPS 보겠습니다. 실적과 마찬가지 작년 저점, 올해부터 회복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파른 상승 예상되고 있고요. 이어서 배당금입니다. 전년 대비 동일한 720원 예상치가 올해 나오고 있고요.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주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배당 수익률은 약 0.57%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배당은 다소 소소하니까 참고하셔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PER은 46.5배, PBR은 13.04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자, 지금 이 주가가 한번 다시 크게 눌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평가 구간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막 어마어마하게 싼 구간까지는 아니에요. 약간 싼 정도의 구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적 대비 주가의 레벨은 싸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바로 한미 반도체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미반도체는 전 세계 HBM TC 본더 시장에서 올해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고 지난 22일 밝혔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올해 3분기 누적 매출로 2억 4,770만 달러, 약 3,660억 원 정도 기록을 하면서 압도적이죠. 시장 점유율. 자, 글로벌로 봤을 때 71.2%를 차지하면서 압도적인 1위, 글로벌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한미반도체는 2002년부터 지적재산권 강화에 집중한 결과 현재까지 HBM 장비와 관련한 특허를 출원 예정을 포함해서 총 150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큰 장점으로 다가오고 있고요. 지난 7월에는 이제 HBM4용 장비죠. 바로 TC 본더 4의 이 대량 생산 체제를 선도적으로 갖췄고 내년 말에는 차세대 HBM용 와이드 TC 본더를 출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런 점도 잠재적인 호재. 자, 이어서 이제 향후 HBM 패키지 변화에 따른 기술적인 투자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천 이제 서구의 주한 국가산업단지에 총 1,000억 원을 투자해서 하이브리드 본더 팩토리를 건립 중이며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투자로 한미반도체는 총 2만 7천여 평의 규모의 이 생산 라인을 완비하게 되겠고요. 지난 9월 AI 연구 본부를 신설해 TC 본더 장비 등의 AI 기술을 융합해서 공정 최적화, 예측 분석이라든지 자동화 이런 것들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HBM 시장 성장에 따라 TC 본더 수요는 꾸준하게 앞으로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TC 본더는 올해 단기적 정상화 과정을 거친 후에 내년부터 다시 본격적인 반등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약 13%의 강한 성장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그래서 업황적인 부분도 잘 받쳐주고 있다. 자, 이어서 한미반도체는 곽동신 회장이 사재로 62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할 계획이라고 지난 5일 밝혔습니다. 취득 예정 시기는 이달 30일로 장내 취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호재가 나왔죠. 자, 이번 취득이 완료가 되면 곽동신 회장은 2023년부터 총 534억 8천만 원 규모의 이 자사주를 사재로 취득하게 되는 셈이고요. 지분율은 33.51에서 33.56%로 약 0.05%포인트 상승하게 되겠습니다. 참고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AI 추론 중심 시장 확대로 HBF가 차세대 메모리 대안으로 부상하면서 고적중 패키지 공정이 필수적인 TC 본더 수요 증가 기대가 한미반도체 주목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점도 상당히 긍정적이죠. 자, 특히 이제 동사는 HBM 패키징에서 축적한 기술력과 기존 고객 기반을 바탕으로 HBF 이 초기 양산 국면에서도 장비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최근의 이슈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조정은 다시 한번 기회를 볼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싼 구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 들어가신 분들은 상당히 메리트 있게 잘 들어가셨고 지금도 진입은 가능하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자리인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막 엄청나게 떨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다만 다시 한번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하지만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사실 여기서는 조금 아쉬웠어요. 들어갈 자리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다시 기회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타이밍 놓치신 분들, 너무 높아서 못 들어가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오늘 물론 이제 9%의 급등이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가격대는 나쁘지 않습니다. 들어갈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 13만 원, 14만 원 근처 가면 사실 들어가긴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막차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실 분들은. 자, 이어서 보유자분들 등 전략입니다.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겠습니다. 자, 현재 목표가 17만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7만원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다, 열려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맥스 17만원 목표가 제시하겠고요. 자, 보유자분들은 이제 계속 꾸준하게 홀딩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들고 가시면서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도 이럴 때 또 모아갈 수도 있겠죠. 좀 더 모아가려고 대기 중이셨던 분들 이런 기회에 또 다시 한번 현금 많으신 분들은 또 추가로 투입하셔도 괜찮은 구간이다 라면서 이제 계속해서 모아 가시거나 계속해서 보유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익절은 그럼 언제부터 하냐? 한 13만원에서 14만원 요 근처에서 슬슬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14만원 정도? 요때부터 하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14만원부터 조금씩 팔아 나가시면서 자, 분할로 자, 팔아 나가시면서 최종으로는 일단 17만원까지. 다만 이제 향후 호재 이제 내년이 또 기대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계속해서 좋은 재료가 이어진다면 사실 지금 17만원 제시를 했지만 더 올려 잡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관점에서 일단 지금은 뭐 목표 주가는 그냥 큰 의미를 두지 말고 이 정도까지 지금 재료를 열려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년에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전고점 위에까지도 노려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중장기로 좀 보유하는 이런 전략으로 재료 체크 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영상 매달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보유 전략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의 대응 전략입니다. 라인은 하나만 더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인은 15만원 되겠습니다. 요 정도. 자, 15만원 라인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15 언더로 맞춰주시면 이상 뭡니다. 그래서 15 언더로 위치가 안 되신 분들, 15 위에 계신 분들은 조금 물 타서 15 밑으로 빼주시고 가능한 데까지 최대한 내려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15 언더로 내려주시고 중장기 보유 관점, 그래서 향후 익절하시면 되겠고, 다만 여러분들 평단이 이미 15만원 언더의 위치가 되셨다면 굳이 물 탈 필요 없어요. 15만원 밑에 계신다면 굳이 여기서 어차피 물 타봐야 얼마 안 내려오잖아, 평단. 근데 비중만 늘어나기 때문에 어쨌든 투자 비용 대비 효율적이지 못하다라는 관점에서 물 타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5 언더에서는 물 타지 말고 보유만 하시다가 나중에 익절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전략 그럼 여기까지 설명드리겠고요. 오늘도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